간혹 순 우리말인데 외국어보다 더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비설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주변에 그리 많지 않은데요. 언뜻 들으면 비가 내릴 때 빗물을 이용해 설거지하는 걸 말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비가 오려고 하거나 또는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을 뜻합니다. 식사 마치고 하는 설거지와 달리 오히려 비가 오기 전 미리 챙겨야 하는 비설거지. 코로나19에 더해 장마철 피해까지 정말 고단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덮어줄 수 있는 비설거지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비가 많은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단비가 많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보고 나무인이 부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무엔의 찬양 빈들의 마른 풀 같이였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국내외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중남미 코스타리카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단기 선교팀의 방문이 얼마 전부터 이곳 코스타리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선교의 방향성, 특히 비대면 선교의 방향까지도 달리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디지털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타리카에서 이성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오랜만에 음성편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삶과 팬데믹 이후의 삶이요. 지금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그것도 더 뛰어넘어서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시대에 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더 선호하고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수업을 즐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상황이 조금 낮다 보니 단기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팀이 여기에 있어도 더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온라인으로 하면 많은 학생들이 더 참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구나. 누가 외부에서 와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온라인으로 인사하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온라인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와 함께 같이 공유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대의 하나의 길이라면 정말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앞으로 이 일들이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음성편지도 그리고 영상편지도 더욱더 많이 활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것들을 논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코스타리카는 아직도 1,500명,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인구 500만의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은 확진자이죠. 1년이 넘고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사실이 사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빨리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전처럼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세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교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이성재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얼마 전 권총 강도를 만나 휴대폰까지 빼앗겨 선교지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내용을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남아공 7월 기도 편지. 권총 강도를 당하여도 감사. 지난달 6월 12일 사역지에서 돌아오다가 갑자기 권총을 든 무장강도 2명을 만나는 바람에 아내는 사역자금과 안경, 모자 등을 빼앗겼으며 난 핸드폰과 지갑에 든 현찰을 빼앗겼다. 감사하게도 아내 핸드폰은 가방 안쪽에 있어서 무사하였지만 강도가 달라기에 순순히 핸드폰을 내주었더니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별히 카톡을 새 계정으로 만들다 보니 모든 정보를 새로 입력하는 것이 참으로 난감하였다. 주님께서 그 와중에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다치지 않고 위기를 잘 넘기게 되어 감사드린다. 국가 봉쇄령 4단계 발동. 6월 28일 월요일부터는 코로나 3차 파동으로 국가 봉쇄령 4단계가 내려졌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더니 어제는 갑자기 24,000명을 넘어섰다. 모든 모임은 금지되었고 통행 금지는
9시부터 새벽 4시까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길 옆에 거주하는 탄자니아 난민 청년들에게 철도청에서 무자비하게 저들을 총으로 위협하며 몰아내면서 저들 소지품을 태워버렸다. 빵과 음식을 나눠주기는 하였지만 겨울인 남아공에서 담요도 없이 지내야만 하는 저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재작년 큰 딸에 이어 둘째 딸의 돌잔치에 쓸 비용을 저들을 위하여 닭고기를 사주라며 거금을 보내주니 참으로 감사하다. 기도 제목.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나라들이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를. 2. 국가 봉쇄령 4단계로 경제가 더욱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도록. 3.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4. 큰아들이 직장을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알맞은 집을 허락하시고 이사하는 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도록. 5. 돌을 맞이하는 두 손녀 은선과 로아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감사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지난 2달 남짓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말레이시아에서 MJ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6월 한 달도 평안하셨죠? 요즘 여기는 한창 더운 시즌이어서인지 하루 종일 받은 열기로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듯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거반 2달 가까이 강력한 통제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나마 10,000명 가까이 갔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아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1월에 선포된 비상사태로 8월까지 국회가 중단된 상태이고 모든 정치 모임도 할 수 없는 터라 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와 맞물려서 정치적인 혼란, 그러면서 사회와 경제 분야도 계속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면 통제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언제 해제될지 모른다는 게 개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인 어려움에 힘든 것 같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어떤 모임도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예배와 모임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현장감에서 오는 은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각 가정마다 인터넷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핸드폰을 이용한 데이터 사용자들이 많은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서 지역마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아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교회 이전 문제도 걸려있고 제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다 보니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이전 문제가 제일 큰데 아직까지 모든 여건이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사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역 확산 문제로 정부의 단속이 더 심한 듯 싶습니다. 사역자들을 통해 듣는 소식은 경찰의 단속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예배와 사역은 거의 멈춰져 있지만 마을 리더들의 인도하에 자체 예배와 소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현지 상황과 사역자들이 아직 온라인 이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동안 사역자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 직접 나서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센터인 임마누엘 교회에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계속 온라인 미팅을 통해 사역자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지만 사역자들이 여전히 이해를 못할 때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씩 진행해 나가며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바르 소식입니다. 조바르도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에 주일 외에는 가지를 못하다가 최근 교회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지난 1월 고군분투 끝에 기본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가 단지는 인터넷 설치가 매우 까다로워서 휴대용 라우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예배 중에 가끔씩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론교회 예배도 인도하는 날이면 순서가 꼬이는 해프닝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바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비드 사태가 터져버린지라 처음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요원하고 언제 어떻게 다시 진행을 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막막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많지만 지난주에 교회 앞에 나타난 무지개처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며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사역자들과 온라인으로 씨름을 할 때면 지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더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다가오게 되네요. 계속 어렵고 답답한 소식만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와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에 이곳에서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저와 사역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건강한 치료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의 코비드19의 확산세가 잦아들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모든 사역지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샤론 교회 이전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네 번째로 조바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MJ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온 내용인데요. 빨리빨리로 유명한 한국인들과 달리 마이크로네시아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다소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사역하시는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긍휼 사역한다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지난 6월 18일 괌 데일리 포스트 포럼에 보면 프란시스 헤젤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Always something more. 언제나 좀 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헤젤 박사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다. 한순간 엄마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아기가 다시 울면서 소리 지르자 화가 난 엄마가 중얼거린다. 너는 지금 젖을 먹었고 낮잠을 잤고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니? 이 순간에 너는 무엇을 원하고 있니? 어린에게는 쉼 없는 인생, 항상 좀 더 어떤 것을 찾는 인생의 시간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아이는 더 이상 울면서 소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소리지던 것은 속삭임으로 발전하게 되고 곧이어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을 더 만족스럽게 할 끊임없는 바람을 갖게 되지만 그 바람은 결코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장난감들을 원할 것이고 자기에게 없는 더 좋은 것들을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학생이 되면 이제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더 신나는 인생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헤젤 박사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이런 통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흥미로운 거짓말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원하게 된다.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신하게,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힘과 지혜,
능력으로 움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 내 인생의 시간들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헤젤 박사의 Always Something More 글을 보면서 괌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과 마이크로네시안들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괌에니안들과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Always Something More, 언제나 좀 더 빨리빨리이고, 괌에니안들과 마이크로네시안의 삶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enough, 충분해, 괜찮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괌 땅에서 언제나 좀 더 빨리빨리로 외치는 한국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충분해, 괜찮아 라며 현실을 인정하는 괌에니안들과 마이크로네시아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만족하며 즐기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대체적으로 마이크로네시아들은 작은 것들을 즐기며 살고 소박한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좀 더 많이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다 보니까 어떤 것들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바쁘게 살아가고 불안하며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불만과 불평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괌의 한국인들은 바쁘다 바쁘를 외치며 살다 보니까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괌에니안들은 지금 현재 세금을 내며 살기에 당장 현금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지금 당장 편하게 살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에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혜택을 한국인들은 잘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괌의 중국인들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투자하여 10년, 20년 후에는 큰 돈을 벌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항상 좀 더 빨리빨리를 외치며 달려가는 한국인들과 충분해, 괜찮아라며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괌에니안들과 마이크로네시안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인정하는 것,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해하여 주는 것, 그 가운데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한국인들과 마이크로네시안들이 괌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평양의 바다와 작은 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인들과 마이크로네시안들이 자신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괌 땅에서 서로 함께 더불어 믿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들로도 보다 자세한 선교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호산나 싱어즈가 부른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